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한자 알로보기 기초 한자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익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글자들 위주인데 역시 부수 한자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후딱 빨리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한일이 있죠. 점주, 불동주, 별동주, 주인주, 그 다음에 삐친 별이 있고요. 이 파인불, 그 다음에 뚫을 곤자가 있고요. 스물런자, 열린 개, 열릴 개, 또 감출개 해도 되고요. 물줄기 견이 있고, 그 다음에 갈고리 골이 있습니다. 그 다음 새을은 기운이 새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또 흘러내리는 것들. 그리고 이형자는 또 스물은이 또 이런 모습으로 이형자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시간에 했었던 돼지해머리두. 자, 머리두니까 글자 위쪽에 있죠? 돼지해가 이렇게 쓰죠. 돼지해 위에 나타난다고 해서 돼지해머리두. 그냥 머리두 해도 되고, 위상의 의미도 있고, 위상의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이도 머리두에 영향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 멀경이 있고, 그 다음에 덮을멱도 짧았다가 글자 달성 길어졌다가 합니다. 그 다음 안석괴가 있고요. 그 다음 입 벌릴 감, 상자방. 상자형이니까 이렇게 딱 각이 지고 있고요. 감출해자는 그 아래쪽에 좀 구분 모양. 아까 스물언이 이렇다고 그랬죠. 그죠? 구분 모양을 갖고 있는 게 감출해고요. 그 다음 얼음빙이 있습니다. 얼음빙은 일반적인 삼수변, 즉 이제 물수의 부수인 삼수변에서 한 획이 없는 건데, 자, 얼음의 의미니까 물이 굳었다. 그리고 삼수변은 흐르는 물을 상징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시간에 했었던 게 사람인에 관한 것들이었죠. 사람인. 부수는 뭐 변으로 나오는 사람인변 아니면 선사람인이라 했었고, 그 다음 아래쪽에 나타나는 어진 사람인, 그 다음 비수비가 있었죠. 그 외에 나타나는 사람인이 좀 위에서 옆으로 퍼진 거 머리 사람인이라 했고, 그 다음에 누운 사람인이라고 해서 비스물이 있는 거, 그 다음에 글자의 위에 나타나는 엎드린 사람인, 요 세 개는 부수는 아니지만은 글자 속에 너무나 자주 나타나는 형태죠. 그렇게 이름을 붙이든지 아니면 여러분께서 글자 속에서 그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바로 앞강좌에서 했었던 들립이 있었고요. 들립은 들어간다는 의미죠. 그리고 반대로 나온다는 의미는 사람인자로 썼었고, 칼도 부수인데 오른쪽에 방으로 붙을 때는 이 두 개의 끈은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힘력이 있었고요. 쌀포, 다르게는 전체 글 감싸는 데서 쌀포 몸이라고 하지만은 쌀포인데 쌀포고요. 그 다음 전복, 병부절은 제가 그림과 함께 보여줬죠. 실제로는 이제 군사를 움직이기 위한 그제 도장이었는데 도장을 반을 쪼개 가지고 서로 문서 확인용으로 명령 확인이나 문서 확인용으로 썼었다는 것. 그렇지만은 또 절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어린 아이의 형태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 다음 이제 집엄, 이것도 집엄이라 불러도 됩니다. 뭐 부수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역할이나 기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실제 초기 시대, 그 인류 문화사의 그 초기 시대 때 깎아지는 뭐 절벽이라든지 동굴을 파가지고 살았던 시대의 그 구조물의 지배의 형태를 나타낸 글자들입니다. 위에 불동주가 있든 없든 의미가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까지 빨리 했었던 것을 빨리 한번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너무나 친근한 글자들이죠. 그죠? 다 읽을 수 있죠. 웬만하면 여, 자, 기, 부, 모, 요거는 무고, 그 다음에 성시할 때 시고, 요거는 구슬 옥이고 임금왕이고, 요것도 신하신이라 그러죠. 왕이 있으면 신하가 신하신이고, 이 절름발이 왕은 절받아 마땅한 대접을 받아야 할, 존경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 자, 우뚝설 올까지 해갖고 지난 시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 긴장, 어른장. 일반적으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글자들입니다. 글자들이지만은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역할을 한다든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이제 우리가 보면 여자여. 제가 이렇게 계집녀라고 써놔놓으니까 요즘은 여성분들의 그 권위가 남성들보다는 조금 상위 시대에 있기 때문에 좀 기분이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계집이라고 불리는 것이 자, 우리말을 표기하게 된 그 15세기 때 보면 요 거집이라 불렀고 이 겨집 아니면 계집 이런 형태로 불렀는데 실제 의미적으로 뭐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계집 그러면 아니면 뭐 이 남쪽 지방에서는 지지배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지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실제 저는 실제 단어장에는 없지만은 이런 의미상으로 좋은 그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한자 이 자원 글자의 그 근원을 공부를 하고 또 각골문이 발견이 돼 가지고 여러 자료들을 검토해 볼 때 실제 우리가 좀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 편견을 가지는 거는 이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의 그 부계 사회, 가부장제 중심의 부계 사회의 영향을 따라 가지고 여성을 비하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과거에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졌던 것들이 좀 부정적 의미로 가진 그런 비하적 말들이 그 어휘가 그 비하적이고 좀 낮춰보는 그런 말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대표적인 글이 이제 여자인데 그 초기 시대에 봤을 때 여라는 글자를 가지고 비할 그 대상도 아니지만 글자 자체를 비하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이 문자 사용이 좀 본격화되면서 일반 대중들도 요 보면 그냥 계집이고 좀 비하한 대상으로 보지만 실제 초기 사회에서는 제가 여기 밑에 표현했죠. 여왕이나 여신과 같은 뭐 동물 사이에 비유하면 뭐 하지만은 여왕벌이나 여왕개미와 같은 그런 지고지순한 존재가 요 여라는 글자로 나타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의 중심의 사회가 아니고 북의 사회 이전에 지금부터 적어도 3000년 이전에 목의 중심 사회 전체적 사회가 목의 중심적 그런 목의 사회 집단의 정체성을 잇는 존재로서 여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요 여라는 글자와 파생되어 있는 한자 수가 수백 자가 돼요. 수백 자의 글자가 있는데 의미 자체가 파악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나와 있는 뭐 대표음으로서 그냥 뜻을 새기고 그냥 읽는 그런 뭐랄까 의미가 잘못된 것을 자꾸 주입하게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남자들이 문제 삼는 게 특히 이제 그 학자들일 뿐만 아니고 이 각골문을 발견하고 보니까 이 밑에 사람들이 전부 다 각골문이나 근문에서 이 여성이라고 하는 글자들을 보면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앞 손을 양쪽에 팔인 것 같은데 손을 겹쳐서 꼭 그 상대방한테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하는 차수라고 그러죠. 손을 포개서 대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글자도 편안한 안 딱 쓰니까 집 안에서 여자들이 살림을 살고 남자들이 오면 그 남자를 그냥 가장을 무릎 꿇고 양손을 곧게 모아서 그 맞이하는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얼토당토하는 해석인 겁니다, 실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실제 다시금 그 고전을 하고 이 글자들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면 저는 항상 여왕과 여신이라 생각을 하고 글자를 봅니다. 그러면 다른 글자들은 쉽게 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하의 대상이 아니고 아주 지고지순하고 저 높이 최고의 그 높이 있는 존재라 생각을 하고 글자를 보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 목의 사회에서 이제 북의 사회로 변천하는 과정에 이 글자의 의미가 바뀌게 됐다. 그래서 저는 요 계집이란 말 자체가 실제 한자가 있는 거 아닙니다. 한자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지어서 부를 때는 이렇게 계집이라 부릅니다. 요 개는 이을개자예요. 이을개. 요 생명의 요건 비침별이 아니고 폰트가 그래서 그런데 요거는 비침별이라기보다는 우리 불똥주입니다. 불똥주고 불똥주 밑에 실을 꼬아서 이제 이어놨다는 건데 요 개통 계보를 나타냅니다. 그 계속 이어 내려온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요 집자도 역시 요 실이 있지만은 요 실 자체는 우리 실을 꼬아서 각골문은 이런 형태입니다. 실을 세 가닥을 꼬아서 만든 글자를 요 실명 실사라고 하는데 그리고 기이와 요 입구를 모아서 요거는 이제 집이라고 읽고 집이라고도 읽는데 뭔가 쌓아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읽을 때는 이 집이란 소리 자체가 우리가 사는 집도 되지만은 함께 모인다는 뜻도 되고, 그리고 이 집자는 낳을 집, 모을 집, 드릴 집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계 사회 중심의 그 여신이나 여왕 같은 최고 위의 정점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계집이란 말은 그 집단을 이어온 자, 그 당시 모계 사회일 때. 그래서 녀라고 불렀고요. 녀라는 소리 자체도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우리도 녀라고 앞에 있는 니은 발음 자체가 과거에 여성 중심의 신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그 N 발음하고 똑같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여왕으로 즉위를 할 때 아니면 최고의 높은 위치로 즉위를 할 때는 이제 처녀였겠죠. 그죠? 아주 순백한 처녀였다가 나중에 잉태를 하게 되고, 그죠? 잉태를 하고 난 후에는 이제 대를 이을 후계자를 낳았기 때문에 자, 그 자기의 위치를 더 공고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라는 글자의 대표적인 게 모에도 똑같이 나오지만은 그 가슴 부위에 그 생명의 젖줄인 그죠? 젖을 먹일 수 있는 표시로서 점을 2개 찍어 놓은 겁니다. 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여자를 보니까 막 그렇다고 좀 알아주시길 바라겠고, 그냥 이 단순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글자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길게 이야기할 테지만은, 자, 우리는 동양의 문화권에 살고, 특히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신화나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저 그리스 신화, 뭐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를 많이 읽게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실제 그 그리스 신화를 보면 요 부조에 나와 있는 작품이 아마존 전투 따르게는 요 아마존오마키라고 이제 부르는데, 요 부조라고 하는 이 건축물에 있는 조각입니다. 조각인데 이 아마존오마키가 무엇을 그리냐 하면 고대 그리스에 나오는 뭐 신 중에 최고의 신은 이제 제우스라고 보는 거고, 제우스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를 물리치고 형제들하고 같이 최고의 정점에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제우스가 공고히 하면서 이제 북의 중심에 어떤 사회를 건설했는데, 그 제우스 이전의 신화는 그래서 미케네 중심의 여신 중심의 그 신화가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이제 대제 신인 가이아 여신과 그다음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아내로 나타나는 헤라 여신, 이런 분들, 헤라 여신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이아 여신과 함께 목의 중심의 마지막에 그 전체를 다스리는 여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남성 중심의 권위를 세운 제우스와 함께 어쩔 수 없이 이제 동맹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우스가 뭐 이민족 집단이 원래 거기에 있던 상주 집단과 함께 결합한 그런 형태의 문화가 나타나지만, 결국은 제우스가 전체 문화를 지배하게 되고 제우스로부터 남성 중심의 그 신화와 인간 세계가 꾸며졌다는 거죠. 스토리 자체가.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면 가장 재밌는 뭐 남자들이 좋아하는 신화가 제우스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뭐 헤라클레스 신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신과 인간과의 결합으로 나타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제우스의 아들로서 인간들한테 시기도 받기도 하고 신들한테 시기를 받아가지고 결국 또 자기도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잘못된 일을 저지르다가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그 형벌을 받는 과정에 아마존이라는 여인 부족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또 다르게는 아마조네스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자기가 여러 가지 이제 그 형벌에 관한 과업을 진행하던 도중에 아마존의 여왕 중에 그 히폴리테라는 여왕이 있어요. 그래서 히폴리테 여왕의 허리띠를 탈취해 오라는 그 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때 헤라클레스가 아마존 부족을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트로이 전쟁 중에 트로이 목마에 나온 그 트로이 전쟁 중에 그리스의 이제 영웅이라 불리는 아킬레우스가 있잖아요.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편에 이제 써가지고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데, 그 트로이 편에 있는 그 한쪽에 오군 중에 트로이의 오군이죠. 트로이 오군 중에 요 아마존 부족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마존의 여왕인 펜테칠레이아라는 여왕이 있는데, 그 펜테칠레이아 여왕을 이 아킬레우스가 꺾게 됩니다. 꺾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아마존 전투가 왜 크고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이런 부조물이 나오냐 하면요,
이 부조문의 상징적 의미는 목의 중심의 사회를 무너뜨리고 북의 중심의 사회를 이룩했다는 그 시발점, 근원점을 저 그리스의 남자들이라든지 북의 사회를 이룩한 사람들의 그 상징적 장면으로서 이 부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우스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물론 거기 나오는 이제 여신들도 있지만은 이제 대부분 여신들은 어찌 보면 긍정적보다는 좀 부정적인 측면, 타락한 측면, 또 다른 남성 신보다는 좀 아래, 좀 힘이 좀 부족한 측면의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아마존 오마키라는 그림이 이제 그렇고요.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면 이제 인류 문화사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한 아마존 오마키의 그 전투 장면들, 아마존 부족을 물리치는 장면들을 이제 항아리의 그림도 그리고요. 또 다양하게 부조로서 건축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제 고대에 나타나는 발견물 중에 오스트리아 그 블렌도르프 비너스라고 해갖고 그 고대 그 아주 여성의 상을 나타내는 이제 이 조그만한 작품이 있죠. 작품을 보면 좀 이제 풍만하게 해놨고 보통 해석을 할 때 다산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볼 것 같으면 무릎이 상당히 구부려져 있죠, 그죠? 무릎이 좀 구부려져 있는 편이고 그리고 또 오른편에 있는 거는 알타미라 동굴 벽화의 그림인데도 여기서 동물들을 사냥하는 인간들을 보면 또 그냥 무릎이 펴진 것도 있지만은 구부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그래서 무릎이 굽었다는 거는 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뭐 요새 이야기지만은 지금 뭐 역사에서 우리나라 뭐 학계라든지 뭐 역사의 편에 쓴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고 있지만은 뭐 일부 제야학자들은 중국의 그저 내몽고 지역에서 뭐 근래 발견된 흑표역이라는 이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 다 무릎이 다 구부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무릎이 다 구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탄소 연대 측정해 보니까 대부분 14,000 이상 아니면 8,000년 이상 그런 걸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믿든 안 믿든 제가 근거로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하나 보더라도 제대로 봐야지 단순하게 뭐 누군가를 비하하기 위해서 그런 문자들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문자들을 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은 요거는 투탕카멘 뭐 이집트에 있는 그 파라오죠. 파라오인데 어린 나이에 죽어가지고 이 발굴이 돼갖고 이 어디로 옮겼는지 까먹었습니다만 여기 나타나는 그 왕들을 보면 이 파라오죠. 파라오 상들을 보면 손을 교차하고 있죠. 손을 교차하고 있는데 투탕카멘인데 홀과 도리깨라는 이제 근위와 위험을 상징하는 도구를 가지고 손을 양쪽으로 교차를 하고 있죠. 그죠? 이 실제 여러 그 외국 영화들 로마를 주제로 하든지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해가지고 일반 신들이나 왕들이 백성을 맞이할 때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항상 손을 그죠? X자로 해가지고 맞이합니다. 그 왕이나 신하들이. 그 영화 속에 많은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손을 X자로 교차해 있는 모습 자체를 그냥 여성 중심으로 좀 비하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문화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남성이라든지 아니면 제사할 때도 두 손을 모으는 형태도 있는 거고. 자, 아무튼, 여성을 상징하는 거는 저는 이제 여신이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고 앞으로는 이제 여라는 글자를 좀 경외하고 높이 맡는 그런 의미로 사용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글자가 해석이 되니까요. 그 다음 이제 여성이 나중에 자기 대를 이을 후계자를 낳으면 이런 어미 모후나 모자로 글자가 변천하고 앞에 글자 살펴보면 다른 게 그죠? 자기의 그 후사를 낳았다는 표시로서 그죠? 뭐라고도 말하기도 그렇네. 그죠? 가슴에 유두가 있는 모습이죠. 이게 이제 어미모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아기를 다 낳았다고 해가지고 후사가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 아기를 못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미모 다음에 말물을 이야기할 텐데, 어쨌든, 여신의 자리에 여왕의 자리에 올라서 대를 이은 존재, 또 후사를 이은 여왕을 어미모라고 하는 거예요. 어미모.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글자 속에 이제 모자가 들어간 글자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모자만 단독으로 들어간 거는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여기 이제 매자가 들어간 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해석을 했잖아요. 여왕이, 그러니까 처녀인 여왕이 왕위에 올라서 생명을 잉태해서 후사를 낳으면 실제 이제 직접 아기한테 그 젖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젖을 먹여야 되는데 실제 고귀한 신분인데 유모라든지, 물론 유모가 있겠지만 혈족인 유모겠죠. 그래서 젖을 줄 사람이 없고 본인 자신이 젖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젖이 끊어지면 말무자라고 쓰는데 끊어지기도 하고 자식을 못 낳은 어미를 말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젖을 주는 상대를 고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한테는 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 염소, 산양을 대신 잡아와서 옆에 키우면서 매일매일이 아니죠. 아기는 보찰 때마다 젖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 마리의 산양을 잡아와서, 그 산양이 이제 옛날에는 매사를 했기 때문에 매양 했을 거고, 매가 여러 가지 소리가 나죠, 그죠? 그래서 산양을 대신해서 아기를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양매 그런단 말입니다. 매양매. 자, 그 매란 거는 양을 매놨다는 거 아닙니까? 항상 옆에다가. 그래서 매양매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만약에 사냥도 여왕도 권위가 많고 큰 영역을 다스리는 여왕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위치적으로 그 사냥을 구하기 힘들 경우는 결국 키울 수 없다 보니까 일반 사람한테는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이제 사람이 오면 이거를 이제 업신여길 뭐라 그러냐? 업신여길 뭐라고 하거든요. 그 업신여기란 말은 자, 살아도 살아있지 않는 상대로 대상으로 삼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신여길 뭐라고, 그래서 우리가 모욕할 때 요 모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독으로 어미모를 쓰는, 어미모자를 쓰는 것보다는 매양매로 쓰는 글자들이 많고, 우리 바다해 할 때도 이렇게 쓰잖아요. 바다해 할 때 나무목을 하면 우리 매화매자를 쓸 때는 쓰는 거고, 오히려 여기 매양매자가 많은 글자들이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어미모 위에 주인주가 아니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주인주는 생명이 불똥이 딱 떨어져 있는 거고, 붙어 있는 거는 원래 예쁠봉이나 풍채풍이라고 합니다. 그냥 갓 피어난 새싹을 의미해요. 자, 그러니까 엄마한테서 갓 피어난 새싹이란 거는 이제 식물로 비유하자면 새순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순을 의미하는데 읽을 때 독독이라고 해요. 독독. 근데 이 모는 오래된 나무에서 자라난 수는 약으로도 못 쓰는 독이 되고요. 자, 나무도 고목에서 핀 새순은 약으로 쓰지 않고 보통 연차가 어린 연차에서 나온 순을 약으로 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식물들도 아무리 독초라도 봄에 태어난 새순은 전부 다 독성이 없기 때문에 먹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독독이라고 하는데 원래 따로는 약독이라고 해요. 약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독도 약이니까요. 잘 쓰면. 그래서 적은 양으로는 오히려 이 독이 병을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 급성병은 독을 가지고 고치고 만성병에서는 아주 약성이 적은 걸로 가지고 고치니까 이 독독에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 글자가 모자인데 앞에 왼쪽에 손이지요. 손에 있는 어미는 이제 엄지잖아요. 엄지. 그래서 엄지 손가락 무자입니다. 엄지 손가락 무자고요. 그 다음에 밑에 여기 풀초, 모 위에 풀초 나가 있죠. 이거 딸기입니다. 딸기 맺자예요. 딸기 맺자. 여기 나온 5글자들은 평소에 많이 씁니다. 딸기 맺자. 자, 그 다음에 자, 말무자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다시 한번, 자, 여신이 등극해서 후사를 낳으면 어미모가 되는데, 자, 여신으로 등극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을 수 있잖아요. 합방은 했는데 아기를 못 낳았으니까, 자, 아기한테 젖을 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말무라 해갖고 이렇게 딱 그냥 묶어버렸다는 그런 표시로, 못 쓴다는 표시로 이렇게 딱 씁니다. 그러니까 너는 여왕이 될 수 없어. 자식을 키울 수 없어.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 마라. 그래서 요 보면 이제 말무. 아무것도 는 가질 수 없다.
어떤 일을 할 수 없다. 하지 마라. 라는 의미로서 말무자를 씁니다. 말무자 쓰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무자가 들어가는 여기 보세요. 처음에 시작은 점이 있는데 뒤에 보면 여기 딱 해놨죠. 사전에 부수, 요 부수는 말무가 부수입니다. 어미모는 부수가 아닙니다. 이 말무가 부수인데 말무 부수에 어미모가 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긴 모양 자체는 어떠한 그 뭐 입구든 입구에다 이런 글자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요 밑에 저번에 입구에다 해놨죠. 이런 말모의 형태로 글자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들어가도 나오지도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딱 실인지 뭐가 묶어버렸다. 자, 그 처음에 가장 많이 나온 글자가 요 열매실이잖아요. 열매실. 자, 열매실인데, 자, 열매실이라고 제가 이상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자, 저는 말을 갖고 좀 재밌게 장난기 있게 재밌게 하긴 하지만 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름하라고 그래. 여름하.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여름 하자 보면 요 여름한데 요 하다는 우리말에 크다, 작다, 높다 이 모든 걸 다 합니다. 그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글자는 클 하자예요. 여기 클 하자.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나라 그러면 여름 나라가 아니고 큰 나라라는 뜻이에요. 큰 나라. 그래서 생긴 모양이 뭐냐 하면 바로 여기 나뭇가지에 요 열매가 열린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갖고 와서 여름하라고 한 겁니다. 열매의 형상이에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다는 거예요. 그 달린 열매를 손으로 따는 거예요. 여름 하자가. 그래서 클하, 다 컸기 때문에 클 하자라고 하는데 소리도 요 하가 크다는 의미가 있고 소리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는 무조건 크다, 높다. 특히 크다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죠. 한강 그러면 한자를 보시면 한강은 큰 강이란 뜻이란 거예요. 그 대전을 뭐라고 해요? 대전을. 한밭이라 하잖아요. 한밭. 그 하, 큰 밭이란 뜻입니다. 그 하도 할사. 하도 뭐 했어 할 때 그 하도가 너무나 많이 그런 의미거든요. 크게. 그래서 요 열매실인데 열매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니고 위에 나타나는 게 집이잖아요. 집. 아래쪽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조개패죠. 조개패. 근데 재물을 집에 넣어놓고 다시 꺼내지 말라고 해가고 뭐 금고물 잠그듯이 맸다는 뜻도 있지만은 나중에 보면 이 조개패란 거는 남성의 상징이 왜냐하면 여기 여덟 팔에 두 글자를 이쪽에 이으면 하랩이 조 뿐만 아니고 항상 이야기했죠. 그죠?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거래요. 남성의 성질을 아까 여신처럼 애기 집에 넣고 자기 일을 다 보면 안에 있던 씨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애기를 가질 때까지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여기 딱 볼금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열매실. 그래 묶어 놔야만 열매가 생기게 되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요 자체가 매 아닙니까? 매. 아까 항상 이야기하죠.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갖고 이 글자에 나타나는 요 눈목자가 여기 나오는 눈목자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열매가 열려있으니까 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매. 하여튼 열매란 뜻이고 여기 보면 위에 집이 없는 형태가 꿰관자예요. 꿰관자. 꿰다 할 때, 꿰툴다, 착용하다, 통과하다, 막 이런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옆전 꾸러미도 꿰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죠? 여기는 꿰관이기도 하고 묶다 할 때 매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음심이 있는 거는 어디 가든 자꾸 뭐 이런 말 하면 이상하지만은 돈만 보면 괜히 자기 거 만들려고 주머니 넣는 사람이 있죠. 자, 여기 바로 원래 한일이었는데 뚫을 고니 가니까 두 개로 되잖아요. 항상 구멍에 뭐 넣는 거예요. 옆전 꾸러미라든지 뭐든지 자기를 가져와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 습관 버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습관이나 버릇. 그래서 여기 이제 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든지 자꾸 이제 꿰는 버릇이란 거예요. 어쨌든 꿰는 버릇. 자, 어쨌든 요 익숙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열매실 엄청나게 많이 쓰죠. 그리고 요 열매에서 나중에 보면 우리 기운이 실하다 할 때 실. 안에 꽉 찼다는 의미 아닙니까? 근데 꽉 찼으니까 더 이상 못 들은다고 해서 딱 닫아놓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실하다 할 때 가장 많이 쓰죠. 허실하고 실제 할 때 쓰는 거고 요 관도 꿰관도 많이 쓰는 거고 요 익힐관자도 많이 쓰죠. 필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글자들입니다. 자꾸 이런 글자를 이야기하다 보는데 제가 상스러워서요. 자, 아들 자자 이야기했죠. 아들 자자. 요 아들 자자는 더 자세하기는 나중에 천간 지지할 때 지지편에 가서 제가 더
의미를 하기도 하고요. 아들은 그냥 뭐 아버지의 아들, 엄마의 아들이라는 의미, 그리고 아직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라.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료자하고 딱 대비를 시켜가 료는 자격을 갖춘 자, 완료하다 할 때 마칠 료자 아닙니까? 그죠? 요거는 중간에 있는 한일은 그저 중단하고 끊고 사용 못하게 하라고 딱 정지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요 글자 각골문을 볼 것 같으면 각골문에는 여기 이렇게 X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정수리 신이에요. 정수리 신. 그러니까 요 X 갖고 나와 있는 게 X 자꾸 이제 X 아버지 O라고 하는데 위에 머리 위에 신문이죠. 신문 위에 기운이 아니면 머리카락이 세 갈래가 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기어댕기는 그 애기란 뜻이에요. 애기란 뜻입니다. 위에 머리카락이고 여기는 머리고 여기는 아직까지 기어다니는 애기란 뜻이죠. 그래서 근문시대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얼굴 모양을 하고 있죠. 얼굴 모양을 하고 있고 머리카락이 덤성덤성 나 있고. 자, 원래 초기 시대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여서에 와가지고 여서나 이제 전서지요. 설문해자니까 전서시대에 와가지고는 아기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위에다가 이제 기운을 나타내는 요 내천자이기도 하고 그죠? 기운을 나타내는 요 그림을 썼어요. 그리고 이 글자는 양손이에요. 양손으로 이제 안아드는 모습이. 그래서 아기의 손은 항상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 있는데 엄마나 아빠한테 안아달라는 표시로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기는. 자, 이런 글자에서 나중에 해서체에서는 이런 자회고로 변한 겁니다. 자회고로 변한 거니까 그냥 뭐 남자 아이 아니면 아기 또 다른 의미는 많이 있죠. 근데 비슷한 글자가 여기 보면 아들 자자에서 밑에서 요 뭐 삐침입니다. 삐침인데 요 삐침이 오면 외로울 혈이라고 읽어요. 외로울 혈. 그래서 혈단신. 그리고 날카롭고 뾰족하다고 해요. 우리 공자 할 때 구문공 이야기했죠. 그죠? 구문공. 그리고 또 요 한일의 반쪽밖에 없는 게 요거는 뭐 몰라도 돼요. 사실 많이 쓰진 않기 때문에 짧을 골이라고 하는데 골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골 소리 자체가. 자, 골은 대골 할 때 그 골도 원래는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오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다음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잘 나오지 않아요. 이런 글자가 있다 정도. 근데 요 외로울 혈 우리 혈단신할 때 요 요걸 씁니다. 혈단신할 때 혈단신하니까 피혈을 쓰는 게 아니고 요 혈을 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했고 이제 다음으로 가봅시다. 이제는 좀 속도가 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저절로 해놨잖아요. 이거는 많이 보게 되죠. 그죠? 요 위에 있는 게 요거는 점주죠. 점주고 밑에 이제 눈목이 있는데 원래는 이 다른 게 원래 이거는 코였어요. 코 모양 코. 원래 자체 코 모양 코에 이제 생명의 기운이 들었다는 거예요. 눈목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면 나타나는 게 콘데 저 가운데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가운데 하나나 두 개가 들어간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자, 나갔다가 들어왔다. 진퇴. 그 두 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 숨 쉬고 있는 모습이에요. 코로. 그냥 코가 아니고 숨 쉬고 있는 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안에 뭐 넣어서 했죠. 기운 자체를. 이제 코 모양이 코. 그래서 이 코기 때문에 코가 숨을 쉬잖아요. 숨은 어떻게 써요? 스스로 쓰느냐 저절로 쓰느냐 둘 중 하나죠. 오토매틱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그러면 이렇게 쓰잖아요. 자연. 글을 연 그러죠. 글을 연. 그렇다. 하여튼 글을 연 그러는데 자연 그러면 자연스럽게 할 때 자연은 인간들이 그냥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손을 댈 필요가 없이 가만 놔두면 저절로 자연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절로. 스스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연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코가 숨을 쉬는 형식을 거기에서 따온 거예요. 코의 모양이에요. 코의 모양.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저절로 스스로라는 의미로 이제 가버리니까 코가 다시 필요해가지고 보세요. 요 코빗자인데 밑에다 밭전에다가 그죠? 그릇 기라든지 아니면 요 받칠 기 형태가 있는데 자, 코 밑에 보면 요 입구 요거는 입구란데 밭전 요거는 밭이 아니고 여기는 콧구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콧구멍. 그리고 이 콧구멍 밑에 인중에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코를 흘리고 말고 그래서 합치갖고 요거는 코비라고 그래요. 코비. 여기 요거 코비. 요거는 코비입니다. 요것은 줄유자라고 하는데 자, 코비고 코는
결국은 코의 형상이다. 자, 그래서 자, 글자들을 보면요. 맨 먼저 나타나는 게 요 식자예요. 심식자. 마음심 있지만 요 숨쉴, 숨을 쉬다 할 때 숨쉴식, 숨쉴식. 그지? 그리고 우리 자식할 때도 요 식자를 써요. 자식할 때. 숨을 쉬다 할 때 식, 숨쉴 식에 휴식할 때 요 식을 써요. 휴식하면 요 휴식 요 하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또 이게 뭐냐 하면 냄새 취거든요. 냄새 취. 악취 그러거든. 악취. 악취인데 보면 밑에 이거 개견이 있죠. 개견. 근데 보면 악취가 뭐냐 하면 요 코에서 여기 보면 코에 안 좋은 게 그죠? 요 부분 사람이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원래 글자의 의미 개견이라고 형상을 하고 있지만은 요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모양이에요. 들어갔다 나왔다. 요거는 나오는 거고 애취해 갖고 그리고 콧물이 나오는 건데 냄새가 악취가 나니까 아니면 이제 코에 개 냄새 난다 생각을 하든지 그래서 냄새 날 취, 악취할 때 냄새 취예요. 냄새 취. 이 악취란 개념이 아니고 냄새 취예요. 어쨌든 코로 들어가는 거예요. 코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요걸 갖고 온 거는 코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형태 때문에 그래요. 이제 머리수예요. 머리수. 머리수 보면 이제 밑에 보면 스스로 자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스스로 자자가 나와 있고 위에 요 모양은 풀초의 모양이기도 하고 자 머리 하나가 있고 머리 두가 있는데 어떤 사람 또 상투 하나고 상투 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전체가 그냥 머리수라고 해요. 머리수. 머리수. 자 그래서 우리가 길도자를 보면 머리가 있는데 요거는 시험시험 걸어갈 차가 아닙니까? 근데 머리 모양이 우리 머리혈 쓰면 요 콩두자이기도 하고 콩두자이고 원래 또 제기할 때 둥근 제기를 또 두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머리혈을 쓰면 자 밑에 머리혈 있잖아요. 옆에 머리혈 요 모양도 모양을 요렇게 해놔 놓으면 요렇게 위에 꼭지까지 요렇게 이 눈목을 옆으로 눕히 놓으면 소리 자체가 혈 구멍혈자하고 생긴다고 해서 소리가 혈이라 소리를 해놨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머리혈이 보면 여기 있던 팔자가 있죠. 여기 위에 팔자가 밑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위에 여기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머리수라고 있는 거고 요거는 머리혈이라고 읽을 뿐입니다. 소리 자체가 요거는 수고 요거는 혈이에요. 그러면 머리수는 머리 전체의 둥근 모양을 나타내는 거고 머리두도 생긴 형상을 나타내는 거고 머리혈은 생긴 형상이 아니고 이목구비가 있다라는 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혈 자체를. 그래서 머리혈이라고 할 때는 항상 머리 속에 있는 앞쪽에 나왔어요. 보면 이제 이렇게 이러면 목항자거든요. 요 머리 두자니까 머리에 있는 둥그런 거. 그래서 요 머리에 둥그런 부분. 요 장인공을 하면 머리에 두 개가 뻗쳐서 길게 늘어진 부분. 그래서 여기 이제 목항이라고 하고. 하여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여름하라고 이야기했죠. 클하, 여름하. 여기서도 보면 요 스스로 자자가 나오지만 코가 하고는 상관이 없는 요 열매의 형상을 해놓은 거라. 그래서 실제 스스로 자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요 스스로 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 그래서 글자 전체의 구성을 보고 알아야 된다. 그래서 좀 친근해지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자는 또 다르게 문장 속에서는 자기 자신의 의미도 있죠. 자기 자신의 의미. 자, 그 다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기의 기, 몸기자죠. 몸기자인데, 기,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요 몸기는 우리 대인할 때 이야기했죠. 대인은 인격적인 완성자나 아니면 어떤 일정 지방을 통합해서 하나의 우뚝 선 지배자, 리더라는 의미에서 대인이고요. 요거는 그냥 일개 개인이, 한 사람의 개인이 이런 사회적 명분이 아니고 어른으로서 성장해서 자기의 역할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를 스스로 확인한 자, 일어날 기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글자를 보면 요거에 이제 보면 이게 병부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글자를 보면 이렇게 해석하면 이 병부절은 그래서 구보가 있으니까 애기 형태, 요거는 뭐 절을 하고 있다기보다니까 자 아기 형태의 아이 아니면 뱃속의 아이를 요 일반적으로 이제 갖다 씁니다. 그리고 요 이미 이 할 때는 여기 보면 요 뱀사자하고 비유해가지고 요 반만 대패 있고 반은 뚫어져 있어요. 자 요것을 보면 우리 7삭둥이 8삭둥이처럼
사람은 요 10개월이 되어야만 요건 병사자가 있는데 요건 10개월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나온 아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요거는 이미 있자는 자 10개월에 나와야 할 아이가 7개월, 8개월 만에 나온 애예요. 그 남들보다 먼저 나온 애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임이란 말도 있지만은 뭐 문장 속에서 나타날 때는 잠깐만 까먹었다. 다하다, 상가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기억할게요. 기억 잠깐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요 자기 기하고 이 관계를 가지고 사람의 성장 과정을 나타내 놓은 거예요. 성장 과정을. 자, 그래서 요 갖고 올 문자를 보면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확실히 나와 있는데 요 위에 나와 있는 요 모습 있죠. 요 모습이 원래는 이렇게 굽어져 있는데 완전히 머리를 바로 요 머리 부분에 머리를 바로 들어서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요 설문 해석을 보면 하나하나 전부 다 조립식 주택처럼 이렇게 전부 다 끊어져 있는 것을 정확한 위치를 잡고 자리를 잡았다. 여기서도 자리를 잡는 존재. 요 자체가 뱀 모양인데 뱀 굴에서 자기 집을 지었다. 그런 의미로 이것도 그냥 뱀이 기어가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사람으로, 식물을 사람으로 비유해서 그 문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자들 중에 보면 요 기자가 요거는 이제 일어날 기자거든요. 일어날 기자인데 뭐 달릴 기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왜 일어나느냐? 요 앞에 보면 여기 달릴 주자거든요. 달릴 주자. 뛰어서 뜀박질해서 달려가다는 거고. 자, 그렇죠. 달려가다는 건데 여기 보면 달릴 때 고개를 어떻게 해요? 앞쪽으로 고개가 솟게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고개를 들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모양인데 그걸 일어서라는 겁니다. 고개 들어 일어서라. 뭐 일어날 기 그래요. 나머지 기자들은 요 보면 앞에 요 기자는 우리 기록할 기라고 하죠. 기록할 기.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하다. 말씀을 제대로 기록하다. 소리에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실사변에 있는 기는 별이기라고 해요. 별이기. 근데 이 별이는 요 왼쪽 편에 요 실명, 실사가 왔기 때문에 배를 짜는 과정에서 자, 여보 북실이라고 합니까? 북실, 틀에. 배틀을 잘 나눠서 그런데 그 북실이라고 해가 보면 시줄이 있고 날줄이 있잖아요. 그죠? 날줄. 자, 그러니까 시줄에다 날줄을 끼우는 그 북실과 같은 그런 추가 있어요. 그 추를 별이라고 합니다. 별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래서 그걸 짤 때 우리 보면 여기도 안 썼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강 그러잖아요. 강령이다. 기강할 때 어떤 일이나 아니면 사람의 모임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반드시 지켜야만 될 그저 강령 같은 거 그걸 이제 다 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별을 짤 때 시줄만 있고 날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날줄도 있고 시줄도 있어야 된다. 뭐든지 컴퓨터도 그 기계라고 하는 요 하드웨어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기계가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처럼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들을 요 별을 짤 때 사용하는 그 북실을 다는 그 별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 모습은 왼쪽 편에 나타난 게 그 술병이라고 그랬죠. 주병 술병이에요. 술병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고 요거를 이제 여인네에 비유합니다. 여인네. 중국에 가면 그런 게 있죠. 저 서홍주라든지 서홍주는 좀 절강성인가 어떤가 까먹었는데 그 지방에 아이가 나면 특히 이제 여자아이가 나면 술을 담는다고 합니다. 술을 담는데 그래서 나중에 여자아이가 시집을 갈 때 이제 그거 술을 꺼내 가지고 마시고 아니면 또 시댁으로 선물도 하기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오래된 술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보통 그 당시는 과거 뭐 하여튼 오래됐겠죠. 그 당시는 보통 이제 10살이 넘어갔고 15살 저는 28 청춘이니까 28, 16, 15살, 16살 전후 되면 시집을 가야 되는데 나중에 18살 넘어가면 20살 넘어가면 점차 이제 그거 이제 노처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상 시집을 가야 될 아이가 집안 형편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배필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항상 이제 보면 술병을 보고 항아리죠. 술병을 보고 술 쳐다보면서 나는 언제 시집 가나 내 짝은 어디 있냐 그렇게 한탄을 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여자아이가 시집갈 날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술 도가지를, 술 항아리를 보는 모습이라고 해서 요게 이거를 우리 보면 이제 배필할 때, 그죠? 우리가 보면 짝이죠, 짝. 그죠? 짝배. 아니면 배필할 때 안에 배, 짝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배자는. 그 다음에 그는 고칠개자죠, 고칠개. 고치다. 고치는 게 뭔 줄 알죠? 저 오른쪽에 있는 게 둥그런 문이지만은 여기 칠복자죠. 칠복자 똑같단 말이에요. 치는 거예요. 요 기자는 그러면 빼딱하죠, 그죠? 안 바르고 빼딱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올바르게 세상을 살고 우뚝하게 살아야 되는데 비실비실하다든지 아니면 까딱하다 잘못되면 옆에서 회초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친단 말.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고칠게, 다시 고친다는 그런 의미로서 요 기자가 쓰였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비부. 아비 뭐 좀 잘 알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아비부니까 한 집안의 가장이기도 하고 어떤 집단을 보호하는 존재고, 아비부, 아버지부 그러는데, 예전에는 읽을 때 이제 보라고도 읽었습니다. 보라고. 공자님의 그 위에 조상쪽 올라보면 보라는 이름, 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타나요. 그 시대 보면 전조시대 때나 제자백가시대 때 보라고 나타날 때는, 보라는 말은 그냥 어느 집단의 리더격인 저 남자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보다는 높은, 학렬이 높은 아저씨뻘 되는 그 숙부나 아저씨뻘 그 무리에 된 사람들한테 높여서 부른 말이 이제 보라고 부릅니다. 아비 부를 쓰고 이제 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대신해서 생각하라고 이제 부를 때는 이제 보라고 부릅니다. 간혹 가다가 옛날 고전에 있다 보면 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각권을 보면 손에 이 몽둥이 들고 있죠, 몽둥이. 손에 몽둥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점주이기도 해요. 점주이기도 하고 또 불동주 생명의 씨앗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손에 생명 씨앗을 들고 있기도 하고 몽둥이를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나타나는 글자들이 무기하고 많이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몽둥이가 다른 무기, 도끼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보이자 글자가 아비부가 나타나는 글자가 있죠. 밑에는 요 어조사 야자죠. 어조사 야 그래서 요 아비야 그럽니다. 아비야 부릅니다. 근데 아비라도 젊은 아비가 있고 나이 든 아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부분 요 야는 무슨 노야 그래가고 나이 든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요 야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아비파 요 밑에는 요 파자죠. 파. 요 그 꼬리 파자이기도 하고 그죠? 뱀꼬리 나타낸다고 했죠. 파족도 있고 아비파인데 그래서 요 파를 요리 뭐 파파 그지? 노파는 이거 안 쓰죠. 어쨌든 간에 뭐 중국말로 빠바 할 때 딱 쓰는데 요쪽 파라고 씁니다. 요 아비파자예요. 아비파자고. 그 다음에 나타난 글자가 요 아비부자 밑에 도끼근이 있죠. 도끼근. 자, 도끼근인데 요 도끼근이 나타나갖고 요 아비 소리는 부가 나니까 이제 도끼부라고 해요. 도끼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도끼근은 한쪽 날이 있는 도끼라 이야기를 하고, 요거는 양쪽에 있다 보니까 쌍날이 있는 쌍도끼 있죠. 쌍날이 이렇게 양쪽에 날이 있는 도끼, 쌍날 도끼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도끼부라고 이야기해요. 도끼부. 그 다음에 부자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사기일 교자가 있는데, 사기일 교자는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기 집단이 아니고 다른 집단과 내왕을 하는 거예요. 원래 여기 있는 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구멍혈이었는데, 이렇게 구멍혈이었는데 위에 구멍혈이었는데 담장이나 입구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집단과 내왕을 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마부자예요. 가마는 뭐 알죠? 가마솥 할 때 그 가마인데 발 없는 큰 솥. 자, 여기서 말하는 발 없는 큰 솥이라는 이야기 나온 이유는 중국의 청동기라든지 그릇을 보면 청동기 시대 때 나왔던 그 향로 있죠, 향로. 그 향로를 보면 꼭 다리가 3개가 되는 향로가 있죠.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것. 그래서 그릇을 만들 때 원래 그 청동기로 제사를 지내는 그릇들은 따로 아궁이에다 불을 떼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그릇 자체가 모든 게 다 되고 불만 되면 그 솥에다가 다리를 달아가지고 솥이 이래 있으면 솥이 요래 있잖아요. 솥이 있으면 여기다가 다리를 다 달아놨단 말입니다. 향로도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끓일 때 요 전체가 그릇이기 때문에 불만 되면 요 그릇 자체가 그 아궁이 역할까지 다 한다는 거죠. 근데
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가마솥 보면 다리가 없고 우리는 손만 있죠, 손만. 그죠? 근데 단지 옆에 걸리는 부위가 있다 해서 가마솥이라고 하는데, 그 다리를 걸 수 있는 솥이라서 가마솥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다리와 일체형이 아니고 있는 손만을 이야기하는, 하여튼 가마는 다리가 없는 솥이다. 그 일반 솥을 나타낼 때는 요 솥을 나타냅니다. 자, 저기 우리 보면 이제 부산 있죠, 부산. 지금 우리 도시 제2도시 부산 할 때 쓰는 부자가 요 부자를 쓰죠. 근데 밑에 보면 위에는 AB 부인데 밑에 보면 그거죠. 쇠금 같이 생겼죠, 그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두 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것들, 그죠? 도끼건은 이렇게 써요, 그지? 도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이야기한 쌍도끼건이라 해야겠죠? 이런 앞이 붙자고 이런 글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금왕인데, 막 굳이 임금왕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근데 글자를 보면, 임금왕의 이제 글자들을 보면, 고대에 나타난 글자들은요, 여기 보세요. 근문시대 보면 확실하게, 자, 여기 보면 도끼 모양을 하고 있죠, 그죠? 도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끼가 왕의 상징이란 거죠. 그래서 왕의 상징인 도끼로부터 이제 이 모양이 왔다라고 하는 게, 막 정설 아닌 정설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해서체에서는 그 석삼에다가 그 이어주는 뭣들을 고를내가 이어주니까 우리가 임금왕이라고 알고 있지만 도끼 모양인데, 딱 보면 또 보세요. 각골문 시대 때 요 나타난 거는 도끼 모양이 아니고, 도끼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대인할 때 왕이니까 대인과 같은 존재일 거 아닙니까, 그죠? 대인할 때 각골문 이랬거든요. 이라고 밑에 한의를 그어 갖고 우리가 설립이라고 썼잖아요. 그 대인의 땅, 설립은 대인의 땅이고 거기 나라를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걸 보면 이제 도끼를 들고 세운 땅이란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임금왕 그럽니다, 임금왕. 쉬우니까. 근데 글자 속에 이제 여러 형태로 나타나죠.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제 이것을 구분해서 쓰다는 겁니다. 구분해가지고. 자, 여기 보면 쇠금에도 여기 보면 이래 임금왕 같죠, 그죠? 근데 쇠금은 이제 그게 아니고, 삼합집에다가, 여기 보면 삼합집 자체가 가장 높은 사람, 아니면 임금의 명령에 의해서, 자, 손댈 수 있는 것, 땅을 팔 수 있는 것들. 여기 보면 간이라 했죠, 간. 아니면 삼합 명령에서 흑토에 가고 땅을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파서 나오는 건데, 함부로 파지 못하고 임금의 명령이라든지 가장 권위가 있는 높은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만 팔 수 있는 것. 뭐 예전에 청동기라든지 그런 철제품, 그죠? 원석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임금의 명령이 있어야만 땅을 뒤집을 수 있고 이제 팔 수가 있었죠. 노천의 노지에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인주인데 밑에 형태가 임금왕이지만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주인주. 그 다음에 요거는 나타날 현가죠. 나타날 현. 우리 현대 할 때서 나타날 현자란데, 보면 나타날 현자의 현이기도 하고, 아니면 볼견자만 써도, 임금왕이었고 볼견자만 써도 나타날 현이라고도 읽습니다. 현 두 개 읽고, 임금왕자가 보면 나타날 현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왔으니까 임금을 배알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임금황이죠. 황제할 때 황. 이 황제란 명칭은 그 진시황이 가장 먼저 썼죠. 사망오제 할 때 진시황이 가장 먼저 썼고 첫 번째 황제죠. 그 진시황 이전에 춘추 전국시대 때는 왕은 한 명 있고 주나라의 왕이 한 명 있고 각 제후국들은 뭐 우리가 아는 뭐 제나라라든지 제나라 무슨 조나라 정나라 무슨 그런 나라는 왕이란 호칭도 못 썼습니다. 그때는 전부 다 공이라는 호칭을 썼죠. 뭐 환공, 제공 해갖고 공이라 썼고. 그래서 왕은 주나라에 나오는 직계 왕들만 왕이고 나머지 제후국들은 전부 다 공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제후들은. 자, 그래서 여기는 황제 황, 그죠? 어떤 사람은 이제 백족의 왕이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황제는 백족의 왕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바라볼망이죠. 발알봉망인데. 자, 그 소리가 이제 망이지만은 달이니까 달이 지는 것을 아쉬워했다. 아니, 그러니까 요 달이 임금에 비유해서 임금이 돌아가시는 걸 아쉬워했다라는 거. 반대로 새로운 달을 보면서 지는 달을 보면서 새로운 임금이 나타나기를 바랬다. 그래서 발알망이다라고 막 그래 하는 사람도 있죠. 밑에 나타난 것은 임금왕
생겼지만 어떤 책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요 성인 할 때 나오는 성에 요 북방임자, 북방임. 대부분 북방임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가장 강력한 임금이나 왕이나 그 세력은 북쪽에서 내려온다는 그런 그 북쪽에 관한 기원과 같은 그 미신이 있죠. 설화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임금이 내주기를 북쪽을 보고 기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방임 그럽니다. 북방임. 그래서 임금할 때도 임금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북방임, 임금임 할 때 임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난 거는 요거는 이제 우리 보면 성스러울 성인성 그러죠. 성인. 그 성인은 자, 밑에 보면 임금은 임금인데 뭐 어떤 일 말해요. 기가 있으니까 온 백성들의 소리를 다 들어주고 또 입으로 대신 전하는 자다. 왕한테 대신 전하는 자라. 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그건 억지일 거고요. 실제 보면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여기 나오는 맨 앞쪽에 이야기했잖아요. 요 자체가 집 이래가지고 어떤 물건을 많이 쌓아놓은 모양입니다. 쌓아놓은 모양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성인 현인 할 때 제가 어질인 이야기했죠. 어진 사람. 자,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막아주고 대신해서 짐을 져주는 사람. 자, 그래서 왕은 그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백성들이 죽든지 살든지 신경 안 쓰죠, 그죠? 가뭄이 오고 뭐 오더라도 뭐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죠. 왜? 어째 죽어도 자기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인들은 아니잖아요. 성인들은 이제 백성을 대신해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미리 막아주고 또 짐을 지어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가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요 성인들은 권력자를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일반 민초나 백성들을 위해서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성스럽다, 인자하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임금왕자가 사진을 보면 임금왕은 부수가 있는 게 아니고 부수를 보면 이제 구슬옥 부수거든요. 그 점이 있고 없고 따라 가지고 다르게 보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수로 나타나면 임금왕 부수가 아니고 이제 구슬옥 부수입니다. 써놓기는 임금왕을 써놔도 구슬옥 부수란 거예요. 자, 그래서 구슬옥, 이번에 이야기했죠. 구슬이란 거는 글자 중에 나중에 보면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구슬이 있고 옥돌이 있습니다. 옥돌. 돌이 나오면 요거는 원석이에요. 나중에 사전을 찾든지 뭐 옥돌민 그러면 요 원석을 이야기할 때는 옥의 돌이 돼서 가공되지 않은 원석을 이야기를 하고, 굿을 그렇게 이제 옥이라든지 보배를 가지고 가공한 거예요. 가공해서 그렇게 하면 원 형태가 둥글게 만들든 아니면 하여튼 동전형으로 납작하게 만들든 여러 가지 굽어지게 만들든 만들어 가지고 장식용으로서 구멍을 내서 실을 가지고 끼워 가지고 만든 폐물들 있죠. 보석들 있죠. 그런 모양이에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요 한일자고 보이는 것은 이제 둥근 모양의 어떤 환 모양이라든지 어떤 가공된 구슬이에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실로 이어놔서 묶었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요 점은 묶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순수 옥을 가지고 가공해서 우리가 폐물이라죠. 폐물 형태, 아니면 장식물 형태를 만든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 다스릴 리라고 전하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그죠? 마을 리자가 원래 여기 요 흑토자라고 보이는 요게 거꾸로 하면 간이라고 그랬죠. 거꾸로 선비사나 간인데 여기 도구예요, 도구. 도구를 가지고 원석인 아까 옥도를 여기 요렇게 세 개 쓰면 요가 똑같은 임금왕이 되겠죠. 구슬옥처럼 가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을 따라서 가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다스리다는 말이 결 따라 가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마을리의 맞자가 절차 탕마 할 때 갈맞자부터 시작을 하죠. 물결 보석들도 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을 따라서 가공하는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게 리자고, 그래서 여기 또 나중에 소리를 갖고 와서 마을 리자라고 쓴 거예요. 자, 그래서 다스릴 리 했으니까 구슬 다워지도록 구슬 결을 따라서 원석을 가공하는 모습이 바로 이 다스릴 리자입니다. 거기서 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보배진자죠.
보배진이니까 요거 보세요. 여기 이제 임금왕이 있어. 구슬 옥이니까 이미 가공해놓은 구슬만, 아니 우리 목걸이라든지 뭐 팔에 차는 팔찌라든지 구슬 형태로 만들었는데 끝에 보면 꼭 뭐 술을 달아가지고 술을 달아 놓잖아요. 술 다른 실이나 다른 걸 가지고. 그래서 더 가치 있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보배진 그래요. 그 다음에 보배보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배보자에도 요거 집은 한 곳에 모아놨다 하면 집 안에 있다는 뜻이고, 여기 보면 여기 구슬옥이 있고, 오른쪽에 나오면 요거는 이제 장군부자죠. 장군부인데 요거는 질그릇, 도자기를 의미하고, 밑에 나온 조개패는 돈이나 다른 금은 보화 재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모아서 보배보, 한 가지가 아니고 옥제품, 요거는 옥제품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도자기 제품이 있고, 밑에는 화폐와 같은 돈과 같은 재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요 불을징자인데, 자, 요거는 아주 획수가 되게 복잡한 것 같죠. 알고 보면 하나하나 이제 부스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치를 따져보면,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이제 글자 수가 많을수록 복잡할수록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잘 보면 글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할 수 있다고요. 근데 획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왼쪽에 나타나는 조금 거를 척, 아니면 자축거리를 척, 요거는 원래 거기서 온다고 그랬죠. 갈행에서 와가지고, 갈행은 사거리니까 길 따라 법 따라, 길 따라 법 따라, 법률 할 때 유를 요를 써줘요. 요를 왼쪽에 나타나죠. 그죠? 길 따라 법 따라 관습 따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여긴 등굴을문이라고 하지만 원래 칠복자라고 그랬죠. 그죠? 치는 겁니다. 손에 회초리나 뭐 몽디가 회초리 들고 있는 겁니다. 치는 겁니다. 근데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 보면 높을 산이 있고, 그 산자가 높을 산이 있고, 밑에 임금왕이 있잖아요. 임금왕. 그리고 가운데가 있는 게 한일인데, 한일이 최고의 자리인데, 그 왕과, 지금의 현재의 왕과 또 다른 힘이 센 사람이, 산은 항상 이야기하죠. 글자에 매산이 나오면, 위쪽에 외산이 나오면 가장 높은 존재란 뜻, 가장 큰 존재, 높은 존재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왕이 있는데 다른 높은 존재가 생겨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치고 있는 거야. 공격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은 높은 존재가 있는데 아래에 왕이 될 또 다른 왕이, 아니면 다른 나라의 왕이 여기 와가지고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어떻게 해요? 치고 있으니까 밑에 왕이 자기 자리 도와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징자예요. 불을징자. 자, 불을징이기 때문에 우리 보면 징집 그러잖아요. 징집. 명령에 의해서 불러내는 거예요. 징집. 근데 오른쪽에 보면 요거는 이제 미미할 밑자라고 그래요. 아주 작다는데 미미할 밑자인데, 다른 게 보면 밑에 뭐예요? 다른 거 다 똑같은데 밑에 보면 안석, 왕 대신에 안석괴가 있어요. 안석괴. 자, 안석괴는 지난번에 뭘 했습니까? 뭔가 흔들리는 게 있는데 그것을 흔들리지 않게끔 조그만 다른 걸 가지고 괴는 것, 공구는 거라 그랬죠. 그죠? 안석괴.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왜 미미하냐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나오겠지만은, 여기 보면 어떤 일의 징후. 자,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데 자기 자리를 흔들릴 어느 틈이나 징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리를 구하다 작다, 적다, 많지 않다, 아니면 뭐 임금이 자리에 누군가가 와갖고 자기를 치려고 하니까 임금이 자리에 숨다, 막 여러 가지. 그 떡을 보면 뭐 정미하다, 작다, 많지 않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 숨다, 숨기다,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 나중에 불을징자와 요 작을 밑자라고 그러는데, 미미하다 할 때 아니면 작을 밑자라고 하는데, 차이는 요 왕과 왕의 자리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시간이 간 넘었죠. 자, 여기 요 성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성하면 여에다가 날 생자를 쓰면 여기 성이죠. 그래서 사람의 성은 여성에서 온 거예요. 여성에서. 요 시는 남자의 시예요. 여기 보면 남자. 요 사람이 남자가 있으면 가운데 나와 있죠. 남자의 거시기에다 나온 정자의 시예요. 남자의 시. 여기 보면 이제 가지에 여기 가지에 맺힌 게 열을 떼서 열을순이라고 그랬죠. 열을순. 전부 다 그걸 표시하고 있습니다. 성시인데.
거기 보면 사람의 성은 자, 모계가 있고 부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씨가 어디에요? 그렇게 하면 성은 모계고 모계. 시는 부계고. 그죠? 성명 그러죠. 성명할 때 명도 부계 부계. 요 성명할 때 전역석 나오죠. 전역석. 그 전역석 중요해요. 여기 위에 나타나는 게 요 뼈 앙상할 알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룰 성자하고 같은 개념. 요 알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요 알이 안 들어오면 사람이 태어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름명 그러면 이름명 그래 이름명. 그 이름이랑 여기 이게 여기에 이르렀다는 뜻이야. 명사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모계와 부계인데 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부계를 나타내는 거고. 글자를 보면 여기 이상하게 모인 것 같지만은 이 꼬부장하게 생긴 거는 꼬부장 생긴 건 전부 다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그 사람 가운데 뭔가 삐쭈가 삐져나온 거는 전부 다 남자의 그 거시기를 이야기합니다. 남자의 성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성시시예요. 어쨌든. 근데 시는 결코 뿌릴 때 근데 땅이나 바닥에 뿌리잖아요. 땅이나 바닥에. 자, 그래서 시를 뿌리냐는데 보면 요게 우리 보면 그거였어. 원래 주사를 이겼는데 장과처럼 땅을 파는 모습인데 땅 아래에 있는 거예요. 땅 아래에 있는 거. 어쨌든 여기 보면 요거 전부 다 저로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낮다 땅 아래에 있는 소리가 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래에 여기 있으면 한일이 있잖아요. 한일 원래 하늘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생명 씨앗이 있잖아요. 그래서 씨앗이 여기 근본이라서 근본저 근원 대개 저자예요. 저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면 자 근본인데 근본이 저 밑에 있다. 밑에 낮게 있다. 그래서 밑저 낮을저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요 아까 말한 근본인 사람이 들어있는 집이라는 의미인데 요 근본 자체가 낮으니까 그 밑이나 바닥 요 집의 낮은 곳 바닥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이제 밑저 낮을저 밑저 낮을저 그래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혼인하다 할 때 혼소리 할 때 혼인의 혼자인데 혼인데 자 요거는 남성의 상징 아닙니까? 남자가 결혼식을 하고 난데 혼인 뒤에 나오겠지만 결혼식 하면 이제 해가 어두워져야 결혼식 하잖아요. 그래서 날이죠. 날이고 요 자체가 낮을 저니까 해가 낮은 곳에 있다. 그래서 해가 위에 있으면 요 날일이 위에 가면 해가 떠 있는 상태고 해가 아래에 있으면 해가 진 상태예요. 그래서 해가 짙다는 거예요. 해가 졌으니까 뭐예요? 어둡잖아요. 그죠? 어두울 혼. 자, 그리고 어두울 혼이기도 하고 여기 남자가 기본적으로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요 날일 자체가 남녀가 지금 합방하고 있는 거예요. 합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지금 혼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어둡다, 저녁, 해질 무렵, 밤 그런 뜻입니다. 요 혼이. 근데 이제 여성이 있잖아요. 옆에 여성이 오면 요 혼인할 혼 이럴 때 요거가 비슷한 글자가 우리 보면 이제 백성민 있죠. 백성민. 그 백성민에 보면 밑에 요 시와 같은 거죠. 성시자와 같은 게 있죠. 그죠? 근데 성시대인데 낮은 사람들의 위에 거 띄면 이제 덮을 매기죠. 낮은 사람들의 모든 것. 그러니까 요 백성이라 하죠. 낮은 사람의 모든 것. 그 분리해서 쓰면 요래 쓰겠죠. 그래서 위에 이걸 이제 이어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민이란 겁니다. 낮은 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있는 게 비슷한 게 요 성시 그랬는데 여기는 써이자예요. 써이. 함으로써 할 때 문장에서 많이 하는데 써이인데 원인 결과도 나타내고 수단 도구도 나타내는 그 써이인데 이 써이가 하나하나 보면 요 시자에서 온 거예요.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라고 하면 사람을 나타내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분리됐죠. 여기 지워야 되겠네. 기본적으로 우리 말하는 성시 시자가 하나하나 분리되면 이런 모양을 하게 돼요. 이런 모양을 띄가지고 분해를 하면 분해해갖고 또 조립하면 이런 모양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글자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써이자예요. 써이자. 자,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므로써 결과가 이런 종류로 나타난다고 해서 나온 거예요. 또 나중에 요것도 써이에요. 어쨌든 간에. 나중에 실제 이제 요거는 잘 안 씁니다. 빨간 글 있는 거는 잘 안 써요. 요즘은 대부분 써이 요거 하나만 씁니다. 함으로써란 건데, 그러니까 이 성시자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생명의 씨앗을
그 잉태하게 하는 요 원인 제공을 요 성씨가 하니까 요 성이 함으로써 결과는 이렇게 된다.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성씨자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이 벌어질 이 성씨 아니면 서이 그다음에 서이. 자, 그다음에 신하신. 신하가 뭔지는 알죠, 그죠? 백성 신한데, 자, 여기 보면 왜 이제 눈목을 그렸냐 하면, 눈목을 보세요. 눈목은, 원래 요거는 서 있는 목이고, 눈목은 이렇게 누워 있는 목 하려면, 원래, 눈은 이제 이렇게, 요즘 같으면 이렇게 그리겠죠. 그 예전에 요렇게 그렸어요. 요즘 눈하고 비슷하죠, 그죠? 요즘 눈하고 비슷한데, 요것을 90도로 세워놓으면 요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신하가 임금이 있고 임금 밑에 신하 그러거든. 신하. 그러면 신하가 나중에 글자들 보면 신이 어디냐? 우리 보면 신장 있죠. 신장 쓸 때 우리가 신장을 쓸 때 요래 쓰거든요. 신장 밑에 뭐가 있어요? 신장 밑에 정기 신 그래가지고 사람의 하초 생식기가 있는 그 부분이 전부 다 신의 영역은 신장 방광 생식기, 그 다음에 여성 같으면 애기집, 전부 다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신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하. 그래서 신, 그러죠, 그죠? 그 모습이에요, 요게. 그 모습이에요. 실제 보면 여기 자궁이에요, 저기 상자방이에요. 자궁인데 생명의 씨앗이 착상한 모습이에요. 생명의 모임. 그래서 이런 글자가 있고, 자, 이런 글자 보셨습니까? 희 할 때 여기 나타나는데, 희란 글자는 전부 다 이 글자는 기쁠 희에 나타나는데 이 글자인데 요거는 일반 사람들이 착상을 하는 거고 요거는 위대한 자들이 착상을 해요. 그래서 이름에 희자가 들어가죠. 이 글자가 들어간 희자가 들어간 사람은 나중에 대단한 인물이 되라 아니면 사회적 리더가 되라 해서 희를 써요. 근데 뭐 옛날에 우리 대통령님도 박정희 할 때 희도 그 희자가 바로 이 희의 개념이고 우리 보면 저 고대 위에 우리 신화 속에 나오는 저 할매 위에 가면 마고 할매라는 할매가 있죠. 그 할매의 두 딸내미가 궁희, 소희 할매. 그래서 마고 할머니, 궁희, 소희 할매 해가지고 그 세 분을 우리가 삼신 할매라 그러거든요. 그 삼신 할매가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생명의 씨앗을 퍼뜨리고 기원도 들어주고 뭐 역사대로 지켜왔다는 우리 뭐 고대 그런 초고대 신화가 있죠. 신화가 있는데 거기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런 이야기는 해준 거고 일반 이제 왕과 신하 할 때 그 신하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제 눈이니까 눈의 모양을 하고 있다. 실제 눈이 아니고 요거는 남성이 꽂히고 요거 이제 불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들수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고 불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다 쓰입니다. 아무튼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요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눈의 모습이니까 이제 임금을 바로 임금 옆에서 임금이 잘하나 못하나 옆에서 딱 지켜보라는 의미, 관찰과 지켜보라는 의미에서 신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임금의 감시 역할을 하라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자, 신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 신이 이제 들어간 글자들 볼 것 같으면 뭐 익히 여러분도 글자는 몰라도 말 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자, 요거는 어질인이라고 해요. 어질현. 현인할 때 어질현인데 오른쪽에 있는 여기 이제 원래 이것도 어질현입니다. 어질현이거든요. 근데 요 오른쪽에 나타나는 게 또우 있죠. 또우. 자, 또우는 도와주다는 의미가 있죠. 도와주다는 의미. 그렇죠. 우리가 도와주다는 의미 항상 이야기하죠. 그죠? 이 손이라 그랬죠. 손. 자, 그러니까 신하가 있고 신이 있고 신하를 도와준다는 의미인데 과연 그럼 신하를 누가 도와주냐 이거라. 일반적으로 관직에 있지 않는 사람이 도와준다는 의미예요. 어질현. 자, 그래서 관직에 있는 왕이나 관직에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일반 백성을 도와주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어려움을 막아주고 백성의 짐을 직접적으로 져준 사람을 어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어질현 그라는 거예요. 근데 밑에 이제 원래는 요게 밑에 조개패가 없는 게 어질현이었는데 나중에 요 조개패가 와갖고 백성을 대신해서 세금이나 재물로서 도와주는지 어질현에 요 재물이 들어가 있어요. 조개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감출장자예요. 엄청나게 많이 복잡하죠. 근데 저 가운데 보면 신이 있어요. 신하신 제일 중요해요. 그지? 근데 요 신하신을 임금이 있는 신하를 볼 게 아니고 여기 남신하 아까 한참 이야기했잖아요. 신장, 방광, 하초
그 주위에 생식기 주위에 있는 것을 통틀어서 요 신화를 알 것 같으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걸 보호하는 거예요. 꽁꽁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 위에 왼쪽에는 뭐예요? 창과 자죠. 창을 두고 있고, 오른쪽에는 창을 들고 있고, 왼쪽 편에는 뭐예요? 나무 평상 판때기를 가지고 판자죠, 판자 나무를 가지고 막 가리고 있고, 위에는 풀로 갖고 위에서 떼장을 입히든지 풀을 갖고 감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제외한 모든 곳을 지금 전부 다 막아놨잖아요. 그죠? 창과 풀과 아니면 요 나무 평상들 같은 거 가지고, 그래서 꼭꼭 숨겨놨다는 의미입니다. 그 쓸 때 그냥 씁니다. 순서가 이래서 그렇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장대 감풀장자인데, 소림사나 아니면 큰 절에 가면 그 불경이나 그 중요한 서적들을 모아놓은 곳을 장경각이라고 들어봤죠. 장경각. 그 경을 숨겨놨다, 감춰놨다 해서 이 장자를, 감초장자를 씁니다. 또 우리가 김장한다죠. 김장. 뭐 김장할 때 요 장자가 요 쓰잖아요. 김장이 장이 아니고 이 감초장자이지 않습니까? 그지? 김치를 감춰놓는 거. 그래서 김장이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감자죠. 보다는 겁니다. 보다는 건데, 자, 뭘 보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예, 여기 일단은 눈으로 바라보겠죠. 아까 이야기했죠. 신하니까 눈으로 바라보면 밑에 이제 그릇 맹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여기 그릇이니까 큰 쟁반이나 그릇에 여기 붙이면 피흘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 그지? 자, 핏방울을 떨어뜨려 가지고 만나 감시한다. 근데 그렇게 외운다는 거예요. 그지? 볼감. 근데 뭐 살피다, 관찰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막 그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릇의 의미는 여러 의미가 있으니까. 자, 볼감자고, 볼감자는 글자가 꼭대기 위에 올라가면 여보세요. 그릇 명자가, 자, 눈목이 옆으로 누분 글자가 됐죠. 그죠? 그죠? 여기 볼감자가. 또 밑에는 보세요. 밑에는 또 볼견자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볼람이라고 그래요. 볼람. 그래서 앞에 있는 볼감은 감시할 때 감을 쓰고, 요 람자는, 람은 우리 관람하다. 관람회 할 때 람을 씁니다. 그래서 요 감자고 람자예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요거 우리 임할 임자인데, 임하다 그렇지. 높은 곳에서 임할 사이사. 원래 임은 앞에 이걸 이야기해. 높은 곳에서 아래를 쳐다보는 게 임하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서 아래를 쳐다본 것. 그러니까 집 위에 올라가든 언덕에 올라가든 평지보다는 일단 높은 곳에 가야 높은 곳에서 아래를 쳐다보는 그런 상태가 임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우리 이쪽 찾아와 주셔서 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여기 상품 상이 아니고 여기 물건 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물건을 쌓아서 세 개 쌓아 놓으면 위에 있는 거 더 위에란 뜻, 더 위에. 여기 할 때 천 위에 짜리라고 그랬죠, 항상. 자, 그러니까 물건을 쌓아서 높은 곳에서 왔다. 높은 곳에서 여기 눈으로 이제 보니까 높은 곳에서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임이에요, 이만.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누울 왔자예요, 누울 왔자. 그 누울 왔자인데 요 신이 우리 보면 이제 평상할 때 평상의 의미로서는 평상과 같은 평상 모양을 하고 있나요? 여기에 사람이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울와 엎드릴와 그런 거예요. 글자를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는 겁니다. 자, 이래서 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죠. 자, 마지막 편요. 긴장 어른장입니다. 이 너무나 많이 보죠, 그죠? 너무나 많이 보는데 이 문자를 볼 거 각골문 시대 때 보면 보면 사람인데 위에 머리 부분에 길게 있는 머리카락이 긴 사람이 머리카락 긴 사람. 그리고 머리카락이 길고 밑에 여기 보면 손인데 손에 손톱도 길어요. 머리카락도 길고 손톱도 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상징해 놓은 게 요겁니다. 그리고 우리 말마 할 때 말마 쓸 때 말마 여기는 말갈기. 자, 쓰면 이제 말갈기 이랬을 거 아닙니까? 옆으로 시험 이래 되겠죠. 말갈기가 특징이라 갖고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머리가 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래 살았으니까 머리도 자연스럽게 길고, 또 여기 보면 뭔가 또 지팡이를 짚은 것 같죠. 여기 지팡이 짚든지 손톱이 길든지 뭐 상관은 없어요. 자, 아무튼
요 머리가 기니까 길다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어른이니까 어른장, 그래 길장, 어른장. 그래서 경험과 지혜를 지닌 자, 스승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장이에요. 그래서 이름에 장을 붙이는 거는 어떤지 간에 이런 자격을 갖춘 자야 되는 거예요. 저도 뭐 훈장이라고 떠들고는 있지만은 많은 학생들 가르치기 솔직히 이야기해서 뭐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 저는 이 영상이 아니고 실전에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상이 좀 어색하기도 해요. 그리고 대부분 같은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투나 이런 말씨 이런 게 다 통하기도 하고요. 전국 방송에서 유튜브 나가니까 이 말투를 고쳐야 되나 성격을 또 고쳐야 되나 얘랑 그러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던 스타일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른장 길장이고요. 그 다음에 어른장 길장에 나온 게 요게 이제 베풀장자예요. 베풀장. 자, 베푼다는 말은 배를 푼다는 거예요. 배를 푼다. 배를 우리 팔 때는 그죠? 우리 비단을 그죠? 둘둘둘 말아가지고 둘둘 풀죠. 요즘은 둥그렇지만 옛날에는 넓적하게 풀잖아요. 그죠? 그 옆에 나왔던 이제 활공자는 단길인처럼 비단을 풀어갖고 옆에 그냥 비단을 널어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배풀장, 배를 푸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베푼다는, 배를 풀어서 준다는 거는 배란 자체가 옷감이 비단이 곧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남을 도와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베풀장자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요 수건건이 걸려 있죠. 수건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긴 수건이다. 그래 휘장이 휘장막일 수도 있고 휘장장이에요. 휘장이란 것은 우리 커튼과 같은 그런 거예요. 입구를 막는 긴 천이란 뜻이에요. 긴 천. 그리고 실제 요 어른장이라는 글자 속에 나온 건 몇 자가 안 됩니다. 대부분 글자는 요 어른장, 길장이 이체자이기도 한 부수 이 글자로 씁니다. 대부분 이제 왼쪽 펜에 이렇게 붙어 나오죠. 왼쪽 펜에 붙어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나로서 단독으로 쓴 글자도 많이 없어요. 대부분 요 트럭발 세 개, 요 트럭발하고 세 개를 붙여가지고 표라고 읽거든요. 표. 자, 머리털이 드리워질 표라고 해. 그래서 안 그래도 요 머리카락이 긴데 또 요쪽에 머리카락이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드리워질 표라고 이런 거예요. 근데 요 두 개가 한 묶음이 되어서 글자 속에 나타납니다. 자, 그럼 글자 속에 나타나면 머리카락도 길 뿐더러 어른이기도 하고 막 그런 의미겠죠, 그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글자들 다 소리 역할을 합니다. 소리 역할을. 자, 그러니까 머리카락하고 관계돼 있죠. 근데 뿐만 아니고 사람이 나는 그 몸의 털이에요. 자, 밑에 있는 게 여기 발이에요, 발. 원래 이게 개 달릴 발이에요. 소리가 발이거든요. 그래서 털발, 터럭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발 그러잖아요, 그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요건 이제 모름지기 수를 하죠. 모름지기 수. 안 그래도 요 머리혈이 있는데 머리 앞에 털이 세 개 있으니까 머리보다 더 앞쪽이란 거예요. 그래서 읽기는 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수 나오면 우리 털 중에 수라고 하는 건 수염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수염 숫자예요. 수염 숫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요거는 이제 나갈 염자라고 했죠.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 줬습니다. 나갈 염. 얼굴에서 여기 이제 거꾸로 하면 요래 되겠죠. 여기 얼굴형이 얼굴살이에요. 그리고 얼굴에서 밖으로 삐쩍삐쩍 삐져나간다는, 그래서 나갈염이라고 해요. 그 수염은 안에서 그냥 한쪽만 아니고 양쪽에서 다 나간다는 거예요. 뭐 수염이 한쪽만 나나요? 좌우 대칭이죠. 상하 대칭이 아니고 수염은 좌우 대칭이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일자를 끊어 놓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윗은 입구가 아니고 멀경멈을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 보면 이제 수염 자체가 보면 요 구렛나루 수염, 여기 보면 이제 왼쪽 편에 나오죠. 구렛나루 수염. 구렛나루 안 그래? 내가 잘못 그랬네. 구렛나루는 귀 옆쪽으로 나가잖아요. 얼굴형일 것 같으면 얼굴 모양 요리 되겠네, 그죠? 구렛나루 염입니다. 염. 그래서 수염 그랬어요. 요거는 요 쓰면 요 모발 다 틀고 관계되어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래도 1시간 반까지는 안 갔지만 1시간 좀 넘어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자, 자기, 부모, 시, 왕, 요거 절름발이 왕은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자세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른장까지 해서 마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두 편은 또 특집이라기보다는 다음 시간에는 손과 관계된 것을 한꺼번에 다 할게요. 이거는 또 시간이 많이 안 갈 겁니다.
손과 관계된 것, 요 전부 다 우리 부수에 다 나와 있어요. 다 손과 관계된 것을. 그 손이 끝나고 나면 자, 7번째 시간에는 발과 관계된 것을 한몫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있는 것을 자세히 봐주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